한국 여권 소지자는 이쪽으로 오세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여권을 든 사람은 무려 30분 넘게 줄을 서야 했고, 일본 여권 소지자 또한 긴 줄 맨 끝에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국 여권을 보여준 미국인은 단 2분 만에 심사를 통과하자 대기 중이던 이들 사이에서 불만과 항의가 터져나왔답니다. 과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입니다. 현재 미국 외교관으로 활동하고 있죠. 오늘 제 사연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파란 여권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어요. 15년 동안 그저 여든 개국의 문을 열어주는 도구일 뿐이었죠. 워싱턴에 있는 제 사무실 벽은 세계 각국의 지도와 국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미국 외교관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가면 그 지도들을 보고 있었어요. 저에게 각 나라는 그냥 종이 위의 모양일 뿐이었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도 있었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나라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한국도 제가 별로 생각하지 않던 나라 중 하나였어요. 미국보다 덜 발전했고 성장 기회도 적은 곳이라고 여기고 있었죠. 제 일상은 거의 매일 똑같았어요. 외국에 관한 보고서를 읽고 미국의 이익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고 가끔 해외로 나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었죠. 일에 대해 자신감이 넘쳤어요. 아마 너무 넘쳤던 것 같아요. 미국식이 대체로 최선이라고 믿고 있었고 이런 믿음을 좀처럼 의심하지 않았죠. 그날도 평소와 같이 시작됐어요. 국제회의에 참석 중이었는데 그저 또 하루 미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날이었죠. 넓은 회의실에는 여러 나라의 외교관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여러 언어가 섞인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지만 오랜 세월 비슷한 회의를 거치며 저는 그런 소리에 거의 신경 쓰지 않게 됐었죠. 제 노트를 살펴보고 있을 때 처음 그녀를 봤어요. 그녀의 이름은 혜진이었고 한국 대표단의 통역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한국어와 영어 사이를 통역하며 조용한 자신감으로 서 있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정확했고 집중된 눈빛과 부드러운 어조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제 관심을 끌고 있었어요. 회의 내내 저는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언어 사이를 어려움 없이 오가며 단순히 단어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감정까지 담아내고 있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회의 주제보다 그녀에 대해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끝나면 어떻게 그녀와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둘러 방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며 천천히 서류를 모으고 있었죠. 혜진 씨는 통역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오늘 통역이 정말 훌륭했어요. 제가 말했는데 진심으로 느껴져서 저 자신도 놀랐어요. 번역할 때 목소리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단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나누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살짝 놀란 눈빛으로 올려다봤어요. 잠시 후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죠. 통역은 단순히 단어를 옮기는 것 이상이에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서로 다른 마음을 연결하는 일이죠.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변화하기 시작했지만 그때는 알아차리지 못했죠. 이 짧은 대화는 사실 초대장이었어요. 편안한 미국 외교의 세계를 넘어 훨씬 더 도전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초대장이었죠.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 수년간 무시해왔던 문화를 이해하는 세계로요. 그날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혜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이 작은 만남이 세계와 다른 나라들,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파란 여권은 여전히 문을 열어줄 테지만 가장 중요한 경계는 나라 사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거였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우리의 짧은 대화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왠지 그냥 또 하나의 외교적 인사말로 치부할 수 없었죠. 서로 다른 마음을 연결한다는 그녀의 말에 불편함도 느꼈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생기고 있었어요. 이 모든 세월 동안 내가 놓치고 있었던 다른 관점들은 무엇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길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걸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미국 외교관에서 훨씬 더 넓은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변해가는 여정이 막 시작되고 있었고 그건 번역에 관한 간단한 대화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회의에서 혜진 씨를 만난 후 저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워싱턴에 있는 사무실로 돌아와 지도와 중요한 서류들 사이에서 일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마음을 연결한다는 그녀의 말이 잊을 수 없는 노래처럼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들을 밀어내려고 했어요. 15년 동안 미국 외교관으로 일해왔으니까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파란 여권 덕분에 어디든 갈 수 있었고
그것이 저를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항상 믿어왔어요. 왜 오랫동안 믿어온 것들을 의심해야 했을까요? 하지만 혜진 씨와 저는 점점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끝나면 짧은 인사를 나누다가 곧 더 긴 대화로 이어지고 있었죠. 그러다 워싱턴과 서울의 시차 때문에 제 밤이 깊어갈 때, 그녀의 아침이 시작될 때 영상 통화를 하게 됐어요. 통화하는 동안 제 아파트는 컴퓨터 화면의 푸른 빛만 빼고는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가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곤 했는데 여전히 같은 얼굴이었지만 내면에 저는 여전히 같은 사람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혜진 씨는 제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말들을 할 때도 참을성 있게 대해줬어요. 어느 날 밤, 한국 사회가 개인보다 집단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고 주장했던 기억이 나요. 이런 점이 창의성과 발전을 제한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죠. 이런 말을 하는 순간에도 마치 더 이상 믿지 않는 오래된 대본을 읽는 것처럼 공허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화내지 않았어요. 대신 한국의 역사가 어떻게 한국의 가치관을 형성했는지 설명해주고 있었죠. 사람들이 서로에게 의지하게 된 문화를 만든 수세기 동안의 침략과 고난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창의성에 대한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족 전통, 지역사회 축제, 그리고 현대적 혁신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주고 있었죠. 저는 혜진 씨가 제가 이전에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한 적 없는 세계로의 안내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제한된 미국적 관점을 넘어서 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었죠. 혜진 씨를 만난 후 첫 해외 출장은 베를린에서 열리는 외교 회의를 위한 거였어요. 출발 전 인천국제공항에 서 있을 때 이상하게 긴장되고 있었어요. 수백 개의 공항을 다녀봤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죠. 그냥 한국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보안 검색대에서 특이한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여행자들이 특별 라인을 통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나중에 프라하에서도 같은 현상을 목격했어요. 일본과 중국 방문객들은 오랜 시간 기다리는 동안 한국 시민들은 몇 분 만에 통과하고 있었어요. 궁금해서 현지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실내의 문제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한국 여행자들은 이런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오랫동안 여행할 때 좋은 행동을 보여왔거든요. 규칙을 따르고 현지 관습을 존중하며 거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나라들이 그들을 신뢰하게 된 거죠. 이 간단한 관찰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었어요. 전에는 미국 여권이 국제 여행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여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증거가 있었어요. 한 나라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들이 함께 쌓아온 평판, 그리고 단체로서 얻은 신뢰죠. 그날 밤 베를린 호텔방에서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 나라의 일부가 된다는 것, 어디를 가든 그 나라의 평판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고 있었죠. 제 여권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파랗고 여전히 미국 것이었지만 그것이 나타내는 것에 대한 제 이해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호텔방에서 혜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상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녀의 모습이 가끔 멈추곤 했지만 목소리는 선명하게 들리고 있었죠. 한국 여행자들에 대해 관찰한 것과 그것이 저를 얼마나 놀라게 했는지 이야기했어요. 전에는 여권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항상 그저 문을 여는 것으로만 봤지. 한 나라 전체의 성격을 짊어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혜진 씨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저에게 뭔가를 바꿔놓았어요. 이해한다는 건 자신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에 대해 마음을 여는 것일 뿐이죠. 그날 밤 잠들면서 저는 경계를 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국가 간을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다른 방식들 사이를 여행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의 일부는 편안한 옛 믿음의 확실성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더 강한 부분은 이 여정을 계속하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로 이어질지,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될지 알고 싶었죠. 그래서 한국을 가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결국 한국의 수도 서울로 오게 됐어요. 혜진 씨와 함께하는 여정이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매일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에 새로운 도전이 찾아오고 있었죠. 처음 그 회의에서 그녀에게 다가갔을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시험들이었어요. 지하철은 제 일상 교실이 됐어요. 혜진 씨와 처음 지하철을 탔을 때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한지 놀라고 있었죠. 벽에는 낙서가 없었고 바닥에는 쓰레기가 버려져 있지 않았어요. 기차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분 단위로 도착하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사람들이었어요. 나이 많은 한국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공공장소를 청소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공유 공간을 돌보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주름진 얼굴과 조심스러운 손을 가진 한 할아버지가 누군가 떨어뜨린 작은 종이 조각을 줍고 계셨어요.
불평하거나 과시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더 좋게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식당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식사를 마치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쓰레기를 분리하고 있었죠. 접시를 깔끔하게 쌓아두고 있었어요. 뒷정리할 직원들을 위해 일을 더 쉽게 만들어주고 있었죠. 이런 건 규칙으로 정해진 게 아니었어요. 그저 올바른 행동 방식으로 기대되는 것일 뿐이었죠. 어느 맑은 아침, 혜진 씨와 함께 그녀의 동네를 걷고 있었어요. 벚꽃이 분홍 눈처럼 공중에 떠다니고 있었죠. 거리는 깨끗했고 모든 쓰레기통에는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를 위한 구분된 칸이 있었어요. 5살도 채 안 된 어린아이가 사탕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올바른 통에 넣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혜진 씨에게 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쓰레기를 조심스럽게 분리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녀의 대답은 간단하지만 강력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니까요. 개인의 편리함이 지역사회의 이익보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만이 아니었어요.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창문이었죠. 제 외교 훈련은 다른 문화를 관찰하도록 가르쳤지만 항상 거리를 두고 항상 밖에서 들여다보는 외부인으로서였어요. 이제 저는 내부에서부터 이해하도록 요청받고 있었죠. 모든 사람이 제 변화하는 관점을 인정하는 건 아니었어요. 워싱턴에 있는 동료들과의 영상 통화는 불편해지고 있었죠. 제가 한국 사회에 대해 말하는 것을 처리하면서 화면 속 그들의 얼굴이 굳어지곤 했어요. 그들의 반응은 이 여정에서 누가 제 동맹이 될지, 누가 방해물이 될지 보여주고 있었죠. 너 현지인처럼 되어가고 있어, 알렉스. 한 고위 외교관이 긴장된 영상 통화 중에 저에게 경고했어요. 그의 얼굴은 엄격하고 실망한 표정이었죠. 내가 누구를 대표하는지 기억해. 그의 말은 제 가장 깊은 걱정을 건드렸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다른 문화를 존경하는 것이 나라를 배신하는 것일까요? 미국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의 가치관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동맹자들도 만났어요. 혜진 씨를 통해 두윤 씨라는 나이 많은 한국 사업가를 만났죠. 그분의 삶에 대한 접근 방식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어요. 함께 나눠 먹는 작은 반찬 그릇들로 가득한 전통적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제가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미국인들은 개인의 성공을 중요시해요. 그가 물어보지도 않고 제 접시에 김치를 올려주며 설명했어요. 자동적인 배려의 제스처였죠. 우리는 조화롭게 함께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느 쪽도 틀리지 않아요. 그저 사회를 만드는 다른 방식일 뿐이죠. 또한 아린 씨라는 문화 대사도 만났어요. 그녀의 따뜻한 성격은 즉시 저를 환영받는 기분이 들게 했죠. 그녀는 저를 전통 한옥에서 열리는 다도 행사에 초대했고 우리는 온돌 바닥 위 방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가 숙련된 동작으로 조심스럽게 차를 준비하는 동안 지혜를 나눠주고 있었죠.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는 아름다움은 하나를 다른 것보다 선택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물을 따르며 손을 우아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대신 다리를 놓을 수 있어요. 이 새로운 친구들은 제가 두 세계 사이를 탐색하도록 도와주는 안내자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매일 이해력을 시험하는 작은 과제들이 찾아왔죠.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걸 기억할까요? 존경의 표시로 두 손으로 물건을 받는 걸 기억할까요? 개인과 함께 집단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시험은 이런 새로운 습관을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눈으로 제 자신의 문화를 다시 바라보는 것이었죠. 전에는 한 번도 의문을 가지지 않았던 것들. 예를 들어 개인의 성취에 대한 미국의 강한 집중이 이제는 유일한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 가능한 접근 방식 중 하나로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젊은 엄마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이가 장난감을 떨어뜨렸을 때 3명의 다른 승객들이 즉시 도우려고 움직였죠. 말은 오가지 않았어요. 감사 인사도 기대되지 않았고요. 그저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하는 일이었을 뿐이에요. 그 순간 자신을 분리된 존재가 아닌 연결된 존재로 보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저는 이해의 시험을 통과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한국 문화를 단순히 관찰하는 게 아니었어요. 잠시씩이지만 그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건 신나면서도 두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시는 한 가지 방식으로만 볼 수 없게 되니까요. 제가 겪은 가장 깊은 도전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과 생각 속에 있었죠. 15년 동안 미국 외교관으로 살아오면서 제 정체성은 너무 오래 입어서 입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편안한 오래된 재킷 같았어요. 이제 그 재킷이 더 이상 잘 맞지 않는 것 같았죠. 혜진 씨와 서울을 탐험하고 한 달 후, 저는 중요한 회의를 위해 싱가포르로 갔어요.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의 협상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죠. 싱가포르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높은 창문이 있는 차가운 방의 큰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는 유리탑들이 구름을 향해 뻗어 있었고 안에서는 다른 나라의 외교관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고 있었죠. 휴식 시간에 미국 동료들이 개인적인 논의를 위해 작은 옆방에 모였어요. 그들이 한국 대표단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에어컨 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었죠. 그들은 전형적으로 완고하군. 제 동료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이런 점에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아. 6개월 전이었다면 저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시간을 보낸 후라 다른 것이 보이고 있었죠. 한국 팀은 고집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원칙과 그들의 나라가 맡긴 신뢰에 충실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그들은 원칙을 지키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제가 말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5명의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 역시 제 자신에게 놀라고 있었어요. 제 말은 우리 사이 공기 중에 떠 있었고 갑자기 제가 테이블의 어느 쪽에 정말로 속해 있는지 확신이 없어지고 있었죠.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호텔 창가에 서서 싱가포르의 밝은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죠. 배들이 항구의 어두운 물 위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의 불빛이 긴 반사광을 만들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도 다른 생각들과 감정들이 물 위 불빛처럼 부딪히고 있었죠. 제가 누가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양쪽을 다 볼 수 있다면 여전히 좋은 미국인일까요? 저를 성공적인 외교관으로 만들어준 명확한 시각을 잃어버린 걸까요? 창에 비친 얼굴은 항상 그대로였어요. 똑같은 눈, 똑같은 코, 똑같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하지만 그 얼굴 뒤에는 더 이상 단순한 범주로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어요. 혜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필요했죠. 전화벨이 4번 울린 후에 그녀가 받았어요. 서울은 이른 아침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잠으로 부드럽게 젖어 있었어요. 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그녀에게 말했어요. 제 혼란에 대해 이야기했죠. 무엇보다도 그녀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저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처럼 작아지며 고백했어요. 지금까지 모든 것에 확신을 갖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어요. 혜진 씨는 잠시 조용했어요. 그녀가 말했을 때 그녀의 말은 부드럽지만 명확했어요. 이건 자신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알렉스, 당신이 될 수 있는 더 완전한 버전을 찾아가는 거예요. 통화를 끝내고 나서 그녀의 말을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다른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내 문화를 배반하는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더 크게 성장하고 더 많이 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걸지도 모르죠. 2주 후 가장 큰 시험이 찾아왔어요. 한미 관계에 대해 외교 동료들에게 발표를 해야 했죠. 서울 회의실에서 30명의 진지한 얼굴들 앞에 서 있었어요. 연단 위에는 준비된 노트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평소의 외교적 언어와 조심스러운 입장들이 가득했어요. 노트를 내려다보고 다시 청중을 올려다봤어요. 그 중에는 혜진 씨, 두윤 씨, 하린 씨가 보였어요. 저에게 다른 시각을 보여준 친구들이었죠. 더 이상 옛날 말들을 할 수 없었어요. 노트를 옆으로 밀어냈어요. 가슴이 세게 뛰고 있었죠. 오늘은 솔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원했던 것보다 더 떨리며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저는 다른 문화를 관찰했지만 진정으로 그 안에 발을 들여놓지 않은 외교관이었습니다. 미국과 얼마나 비슷한지에 따라 사회의 순위를 매겼고 그로 인해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방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리고 있었죠. 우리가 흔히 문화적 차이라고 무시하는 것들은 사실 같은 인간적 도전에 대한 다른 해결책들입니다. 한국 사회는 놀라운 힘과 신뢰를 만들어낸 방식으로 조화와 공동체를 중요시합니다. 이것들은 극복해야 할 약점이 아니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강점입니다. 준비된 노트 대신 마음으로부터 말을 이어가는 동안 청중의 얼굴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혼란스러워 보였고 몇몇은 관심 있어 보였죠. 몇 명은 심지어 감동받은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 느낌이었어요. 외교 경력 중 처음으로 한쪽만 대표하는 대신 문화 간의 진정한 다리를 놓고 있었죠. 말을 마쳤을 때 완전히 조용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우레와 같은 박수는 아니었어요. 여전히 절제된 외교관들이 있는 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심이 담긴 박수였어요. 그 순간은 무언가 오래된 것의 끝과 새로운 것의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15년 동안의 외교관이었던 제가 사라졌어요. 아직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더 넓은 눈으로 보고 더 진실된 목소리로 말할 사람임을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저에게 말을 걸러올 때 방 건너편에서 혜진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미소를 보냈어요. 저는 내면의 갈등에 맞서고 있었고 비록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몇 달 동안 내면이 변화한 후
저는 마침내 제 특별한 재능을 이해하게 됐어요. 저는 한국인이 아니었고 절대 한국인이 될 수 없었죠. 하지만 전과 같은 미국인도 아니었어요. 저는 새로운 무언가가 되어 있었어요. 두 다른 세계 사이의 다리 말이죠. 어느 따뜻한 저녁, 혜진 씨와 저는 서울의 한강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지는 해가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강 건너편에는 높은 건물들이 서 있었고 창문들은 마지막 황금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풀밭에서 소풍을 즐기고 있었고 조깅하는 사람들은 길을 따라 꾸준히 움직이고 있었죠. 태극권을 함께 하고 있는 한국 어르신들 무리를 보기 위해 걸음을 멈췄어요. 그분들의 느린 움직임은 평화롭고 동시에 힘이 있어 보였죠. 근처에서는 아이들이 용 모양의 연을 날리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부드러운 바람에 실려오고 있었어요. 이제 이해해요. 계속 걸으면서 말했어요. 제 여권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제게 의미하는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제 주머니 속 파란 미국 여권은 제가 몇 년 동안 지니고 다녔던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고 있었죠. 그것은 더 이상 권력이나 특권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책임이었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세계를 연결하고 판단이 있었던 곳에 존중을 쌓는 책임이었어요. 혜진 씨가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사라져가는 햇빛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그럼 이 이해와 함께 무엇을 할 건가요? 그 질문이 저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어요. 저는 단순히 외교관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미국과 한국 비즈니스 문화 사이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을 돕기 시작했죠. 제 외교 기술과 새로운 문화적 이해를 활용해 양국 사람들이 더 잘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제 사무실도 바뀌었어요. 미국 국기와 지도만 있던 것에서 이제 제 벽은 장소 간의 연결을 보여주고 있었죠. 서울의 사진들이 워싱턴 사진들 옆에 놓여 있었어요. 한국어 책들이 영어 책들과 책장을 나누고 있었죠. 제 공간은 제 마음처럼 여러 세계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발표 후 6개월이 지나 저는 또 다른 국제회의에서 발표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처음 혜진 씨를 만났던 회의와 비슷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의 이익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죠. 제 발표 후 한독일 대표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당신은 마치 양쪽 문화에 속하면서도 양쪽 밖에 서 있는 것처럼 이 문화들에 대해 말하네요. 그가 말했어요. 그건 드물고 귀한 재능이에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한때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무시했던 오만한 외교관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죠. 진정한 외교는 한쪽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쪽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제 일은 계속 성장했어요. 젊은 외교관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고 문화적 겸손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대신 그들로부터 배우려는 의지 말이에요. 여러분의 여권은 단지 정체성이 아닙니다. 제 파란 미국 여권을 들어 올리며 그들에게 말하곤 했어요. 그것은 자신의 관점 이상을 이해해야 할 책임입니다. 혜진 씨와 저는 계속 함께 일하며 다른 사람들이 문화적 차이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만들었어요. 서울에 있는 우리 사무실은 국경을 넘어 연결을 구축하려는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어 있었죠. 어느 날 분리가 아닌 연결을 보여주는 지도들에 둘러싸여 그곳에 서 있으면서 저는 제 여정이 미국인이 되는 것과 한국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더 가치 있는 무언가가 되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진정으로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파란 여권은 여전히 문을 열어주고 있었지만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문들은 서류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것들은 가장 깊은 믿음조차도 의심할 수 있는 열린 마음과 가슴으로 열리는 것이었죠. 편견, 이해, 정체성 위기, 그리고 변화를 통한 이 여정은 단지 제 이야기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연결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야 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었죠. 차이를 위협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가치 있게 여기는 법을 배우고 자신 안에서 겉보기에 분리된 세계 사이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능력을 찾는 것 말이에요. 한강을 따라 불빛이 켜지고 어두워지는 하늘의 별들이 나타날 때 저는 제 새로운 역할의 평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완전히 미국인도 전혀 한국인도 아닌 하지만 새롭고 필요한 무언가, 바로 달이었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